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과학쌤에서 오늘 수업합니다. 빛과 파동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물체의 색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 196쪽입니다. 자, 교과서 펴놓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생각을 열도록 합시다. 196쪽의 맨 위에 보면 함께 시작하기 보기 전에 우리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빛의 삼원색과 빛의 합성을 통해 물체의 색을 인식하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장치에서 색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빛이 전 시간에 분산한다 그랬죠. 또한 빛은 산란합니다. 빛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그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빛의 산란이라는 건 직진성을 가진 빛이 거친 표면이나 아주 작은 입자들에 의해 사방으로 흩뿌려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져 있지 않는 이상 빛은 본질적으로 앞으로 직진합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있는 광원으로부터 방출될 때 애초부터 사방팔방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빛의 줄기를 두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죠. 레이저의 경우 빛이 한 방향으로만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경로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진성을 가진 레이저 빗줄기도 그 경로상에 어떠한 물질을 흩뿌려 놓으면 그 물질의 표면 등을 통해서 직진하던 빛이 사방팔방으로 흩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레이저가 진행하고 있는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사방팔방으로 흩뿌리는 그러한 물체를 빛의 산란 대상이라는 의미로 산란자라고도 합니다. 이 산란자는 물분자죠. 물체의 울퉁불퉁한 표면 또는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 등 우리 주변에서 아주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산란자들이 빛을 사방팔방으로 산란시키게 되었을 경우에만 산란된 빛의 일부분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만 우리는 물체, 풍경, 도시 등 수많은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196쪽 맨 위에 함께 시작하기. 지우는 옷가게에서 옷을 샀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옷을 보니 옷가게에서 보았던 색과 달라 보였다. 옷가게와 집에서 색이 달라 보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왜 옷가게에서는 좀 밝아 보였는데 집에서는 왜 또 어두워 보일까? 옷가게에서는 이 색에 가까워 보였는데 집에 와서 밝은 곳에서 보니까 또 달랐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옷가게와 집의 조명에서 나오는 그 빛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조명에 따라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 적 있나요? 외모가 더 뛰어나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조명 밑에서 내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경우, 빨간색, 파란색 LED 손전등으로 교실에 있는 태극기를 비출 때 태극의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각각 어떻게 보일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면 한번 봅시다. 교실에 정면에 있는 태극기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의 흥미를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햇빛은 여러 색의 빛이 고르게 합쳐진 백색광입니다. 백색광은 여러 가지 색의 빛이 합쳐진 흰색 빛으로
이 세모난 기구, 바로 프리즘이죠. 프리즘을 이용하면 분해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물체에 비추게 되면 물체는 일부 색의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색은 반사합니다. 이때 물체에 반사되어 나온 빛의 색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체의 색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체에 반사되어 나온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물체를 검은색으로 인식하겠죠. 자, 활동일 그림 이해하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접시의 무늬가 왜 검은색으로 보이는지 이유를 써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의 게임을 했었지요. 지금 접시 위에 놓인 게 빨간색 몸체인 피망과 초록색 몸체인 피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조명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빨초파 중에. 그러면 빨간색 몸체인 이 피망에 파란색 조명이 오면 몸체가 빨간색인 피망은 빨간색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색은 안 오고 파란색이 오게 되면 파란색은 모두 흡수하겠죠?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초록색 꼭지도 마찬가지 검게 보이겠네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초록색 피망, 몸체가 초록색인 피망에 초록색 조명이 온다면 몸체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초록색이 오니까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꼭지도 몸체도. 그러나 여기에 빨간색이 온다면 몸체도 꼭지도 모두 검게 보일 것입니다. 자, 왜 접시의 무늬가 검게 보일까요? 무늬 부분에서는 백색광이 모두 흡수되어 반사되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모두 반사되어 눈에 동시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모두 반사된다면 빛의 삼원색 중에서 빨초가 합성된 노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교과서 197쪽에 있는 배움활동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배움활동. 물체에 비춘 빛의 색에 따른 물체의 색 관찰하기. 목표는 서로 다른 색의 빛들이 합쳐져 물체의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LED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흰색 점토. 실험하기 1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 LED 손전등을 준비했죠. 그 다음 흰색 점토를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모양을 주먹만한 크기로 만들어 보자. 3. 실내를 어둡게 한 후 세 가지 색 빛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흰색 점토로 만든 물체에 비추어 보자. 이때 물체가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관찰해 보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자, 이때 이 실험을 할 때 흰색 빛을 내는 LED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셀로판지를 묻혀서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각 빨강, 초록, 파랑 빛을 내는 LED 손전등을 각각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각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이 실험 전에 건전지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각 손전등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같도록도 유념을 해야 합니다. 거리가 같도록 유념합시다. 활동에 사용할 흰색 물체는 흰색 점토나 석고상과 같이
표면의 광택이 약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흰색 점토를 활동에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양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요. 각 손전등을 고정시킬 삼각대를 준비하면 모든 모두머니 동시에 관찰하면서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활동을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화면 정지하고 교과서에 답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생각으로. 자, 이 실험에서 주의할 점은 LED 손전등을 사람의 눈에 직접 비추지 않아야 합니다. 교과서에 정답 쓰고 있습니까? 정리하기, 물체에 비춘 빛의 색에 따라 물체가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써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배운 이론적인 색깔이죠. 빨간색으로 비추면 빨갛게, 파란색으로 비추면 파랗게. 그러나 빨간색, 파란색이 같이 합쳐진 두 개의 LED 전등을 비치면 자웅색으로 보입니다. 자웅색은 요 색이죠, 요 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답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 화면 보지 말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 줍니다. 적고 있나요? 잠시 화면 정지해 놓고 우리 요거 답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답이 이렇게 나오나요? 전 시간에 우리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 이론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합성의 원리는 두 가지 색 이상의 빛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거죠.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인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빛의 삼원색을 다양한 밝기로 합성하면 모든 색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초록색을 연하게 하면 빨간색에 가까운 노란색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활동 2번 봅시다. 그림 이해하기. 각 부분은 빛의 삼원색 중 어떤 색의 빛이 합성된 것인지 써보자. 교과서 198쪽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하도록 하세요. 자, 정답 확인하세요. 노란색은 빨초 합성된 거, 자홍색은 빨 플러스 파, 청록색은 초 플러스 파, 그러나 흰색은 세 가지 색이 모두 합성된 거죠. 이렇게 적어보세요. 영상장치에서는 삼원색에 해당하는 빛만으로 어떻게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영상장치. 그 다음 또 198쪽 활동 이해하기 바로 밑에 보면 배움 활동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휴대용 현미경을 이용하여 영상장치 관찰하기. 이 배움 활동의 목표는 영상장치에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노트북, PC 화면, 휴대용 현미경은 6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거. 실험하기 1번. 인터넷에서 10색상환 사진을 검색해 보자. 자, 검색을 안 해도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고, 사진을 검색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오른쪽 이 10색상환 사진을 찍어서 관찰해도 됩니다.
자, 이 실험을 할 때 교과서에는 10 색상환 사진을 찍어 관찰할 때 주변이 어두우면 사진이 어둡게 촬영돼서 화소가 잘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찰하는 영상 장치에 따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흰색의 4개의 점으로 화소가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장치는 가능한 한 피하여 활동해야 여러분들이 영상 장치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장 밝게 해서 검색한 사진을 화면에 열어두자. 화면에 보이는 각각의 색을 휴대용 현미경으로 관찰해보자. 자, 이 활동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시다. 정리하기,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영상 장치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지 토의해보자. 빨강, 파랑, 초록색 빛을 내는 점에서 내는 빛의 밝기를 조절해서 합성하면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간단히 답을 적어보세요. 합성하면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영상장치에서 화소라는 용어가 있죠. 화소. 화소는 뭡니까? 바로 영상장치에서 영상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죠. 이 화소는 보통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여러분들 교과서도 있죠. 199쪽. 화소라는 건 다시 영상장치에서 영상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 이런 빨초파 빛을 내는 점으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화소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즘에 보통 화소가 2400만 화소 정도 되더군요. 카메라의 화소가. 조금 성능이 좋으면 5000만 화소의 폰도 있습니다. 화면을 맨눈으로 보면 점들이 내는 빛은 합성되어 하나의 색으로 보이죠. 활동이 그림 이해하기. 그림의 영상장치에서 파도와 채소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색연필이나 색볼펜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 여러분들 한번 나타내 보세요. 활동 2가 아니라 3이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이나 색볼펜을 이용하여.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맨 밑에 있지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습니까? 정답 맞춰봅시다. 빛의 색 중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R, G, B지요. 2번 서로 다른 두 가지 색 이상의 빛이 합쳐져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게 빛의 합성이다. 3. 영상장치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의 밝기를 각각 다르게 조절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하지요. 오늘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빛들을 합성해서 여러가지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영상장치에서 여러가지 색이 표현되는 원리, 화소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LED 손전등을 이용한 배움활동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물체의 색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걸까요? 색이 인식되는 원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망막에는 빛에 반응하는 시각세포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세포들이 상을 맺는 빛에 반응하여 전기신호를 발생시켜 대뇌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뇌에서 이 신호를 인식하면 우리는 그 빛을 본다고 느낍니다.
반사돼서 나오는 빛의 색이 물체의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초파 또는 마젠타, 시안, 옐로우, 그리고 화이트. 또 색깔 조절하게 되면 밝기를 조절하면 뭐 빨간색에 가까운 노란색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반사된 빛이 없으면 물체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색 이상의 빛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게 바로 빛의 합성이지요. 빨 플러스 파는 자홍, 빨초파는 흰색. 쭉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왜 3번이 틀렸나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성되면 자홍이 아니라 노랑이지요. 노란색입니다. 원추세포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빨초파 중에 하나 이상의 색깔을 느끼지 못하는 게 생맹 또는 뭐 색약이라고도 하죠. 가장 흔한 경우가 빨강과 초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색각, 녹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녹색각. 세 가지 원추세포에 모두 이상이 생겨서 빨초파를 모두 색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전색각도 있다고 합니다. 전색각의 경우는 세상이 흑백 TV처럼 회색 톤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상인 사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데 밤에는 빛의 세기가 약해서 원추세포가 작용하지 않아서 색깔을 구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오직 빛의 밝기만 느낄 수 있는 한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간상세포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흑백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세계 인식을 잠깐 얘기했죠.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상이 맺힌다고. 망막에는 빛에 반응하는 시각세포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세포들이 상을 맺는 빛에 반응하여 전기신호를 발생시켜서 대뇌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뇌에서 이 신호를 인식하면 우리는 그 빛을 본다고 느낍니다. 이 시각세포 중에는 색을 구별하는 원뿔세포가 있고 이 원뿔세포에는 빨초파 빛을 주로 감지하는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을 볼 때 각 원뿔세포가 얼마나 흥분하느냐에 따라서 각 원뿔세포가 대뇌로 보내는 전기신호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대뇌에서는 이렇게 전달되어 온 전기신호를 종합하여 보고 있는 물체가 어떤 색인지를 인식합니다. 자, 지금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대한 그림이 보이네요. 참고하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지난 시간에 새 게임 한 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 흰옷을 입은 무대 위에 가수에게 빨간색 조명을 비췄더니 옷이 빨갛게 보였다. 이 가수의 옷이 흰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떤 색 조명을 더 비춰야 하는가? 빨간색 조명과 함께 어떤 색 조명을 더 비춰야 할까요? 어때요? 하나만 더 추가하래요. 2개를 더 추가하라 그러면 당연히 초록색과 파란색이죠?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청록색 조명을 비춰야 합니다. 청록색 조명이에요. 이해되지요? 2번. 그림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나오는 빛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보시오. 자, 지금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분산되고 있지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분산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지금 정답. 빛의 합성이 아니라 분산이고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디귿이 맞네요.
햇빛은 여러 가지 색의 빛이 포함된 백색광이죠. 자, 리얼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각 빛의 속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꺾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게 바로 굴절이었죠. 전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다음 3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흰색 종이 위에 빛의 삼원색을 합성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때요? 정답. 자, 기억은 지금 청록색 맞습니까? 빨초, 파니까 디귿은 파랑. 기억은 청록. 정답 2번이 틀렸네요. 왜?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합성되어 니은은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합성돼서 백색광이 되기 때문에 흰색 종이에 비추면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요. 니은의 빛과 파란색 빛을 합치면 흰색 종이에 비치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딴 건 다 맞지요? 자,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평면 거울에 비친 모습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거울에 대한 거울의 원리가 뭔지, 또 거울과 렌즈의 차이점이 뭔지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